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동영 모의고사 보너스 해설 강의 12회차 내용 네 번째를 한번 해볼 텐데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는 채택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발안제는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부터 6차까지 존재한 적이 있지만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이다. 니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바로 틀렸죠. 국회 제적용 과반수와 대통령이 발의권이 있다. 디귿,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병주를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틀린 지문이죠. 리을, 국회는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틀렸습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죠.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며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나머지는 맞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어 있고요. 미음,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 나와야 되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을 확정된다. 이것도 이 부분 틀리고 나머지는 맞고요. 비읍인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꼬아서 낸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이고 맞는 게 없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건국헌법은 우리가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설치했고 미국 대통령처럼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간선제죠. 그 다음에 1차 예안에서 중임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맞습니다. 2번, 제2차 개정헌법은 1954년인데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 중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도록 했고 헌법 개정 시 개폐할 수 없는 조항을 명시했다. 국무위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불신임제, 자유경제 제도로서의 전환을 도입했기 때문에 초, 자, 개, 발, 중, 국, 중자는 이제 이 중대 사항에 대한 두 문자고, 그 다음에 개별적 불신임제는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것인데 1987년 헌법조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이것도 현행 헌법에서 많이 규정됐다는 게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인데 우리 1962년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감극단, 그렇죠. 80년도 헌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두한비자금 모두 함께 무쟁복해 맞고,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적정임금제가 아니라 적정임금제는 8차이고요. 1987년 헌법은 최저임금제를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이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기억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니까 굳이 제가 읽을 필요 없고요. 니은도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디귿번 보시면은 조세법 같은 관련된 것에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 서법이 변화 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인데 만약에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했다면 특별한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미음, 의약분업 판례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한 입법을 주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1년 뒤에는 기존의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맞는 판례죠. 비읍번인데 합헌 판례죠. 우리가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올렸는데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반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니까 아마 다 맞고 한 개만 답으로 고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신뢰보호 원칙에 관련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4번 보겠습니다.
조약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업 조약이 있는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되죠. 근데 어업 조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헌법 제60조 1항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맞는 질문이다. 니은 소파 협정인데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국회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법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약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국내법의 개정 없이 마라케시 협정에 있어서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죠. 많이 자주 나오는 판례였고, 니은 우리 남북 사이의 합의서, 남북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미음 우리 국제연합교육과학학문기구 유네스코고,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가 ILO인데 여기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국내법 적용 효력을 가진다 부분도 틀렸습니다. 비읍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2개에서 3개 나라 정도만 겨우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1개, 그 다음에 2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의 경제질서인데요. 자, 헌법 제119조가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업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니은인데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 그렇죠. 디귿 지문 보시면은 119조 2항에서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은 국가 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정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리을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진세에 따른 종합세를 시행해야 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합헌 판례인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옳고 틀린 것은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 전체적으로 맞죠. 태아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고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것은 인간의 권리로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디귿 외국인 입국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안 되죠. 입국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입국에 관한 우리 출입국 관리제도의 유연성을 다투는 헌법 소원시판 청구는 그때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중개적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재판 전공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없다고 해놨으니까 틀렸습니다. 미음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여지가 없다는 것은 틀렸죠. 왜냐하면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배, 복종 관계 등이 성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비읍은 맞겠죠.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미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전자의 지위는 바로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비읍 해가지고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죠. 자, 첫 번째 줄에 국가 적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데 까지 맞고,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2번, 법률유법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게만 하면 위임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사항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국회가 직접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 라는 사실은 까먹으면 안 되겠고요. 3번인데,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 속형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죠. 근데 인정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틀렸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되면은 엄격한 심사 척도로 심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틀렸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 법률이나 개인 사건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 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위반해야지만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려서 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8번 보겠습니다. 8번의 기업은 정당의 자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인데, 이 부분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디귿인데, 입법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당 설립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37조 제2항에 따라서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은 주의해야 될 조문이죠. 우리가 정당에서 한 심판 조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문이다. 미음은 헌법재판소는 정당에서 한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신청으로도 되고 직권으로도 된다. 이 부분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비읍,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국회 부분으로도 많이 속여서 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니까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를 골라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인데요. 기억.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어야 돼요. 왜냐면 헌법에서 의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 니은.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은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리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권한이 있지만 영토 고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고, 미음,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에 관한 것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공간에서 살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패치 분합하는 것은 우리 고향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음 맞는 질문이고, 비읍, 이 주민의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도 아니고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돼가지고 답은 3번을 고르겠습니다. 10번 평등권 침해 여부인데요. 기억번.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 비례 원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진 심사척도, 자의금지 원칙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형성된 입법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 헌법 제11조 1항 2문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을 명시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이 차별되는 문제도 아니고
권력 기본권에 중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완화된 심사 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되죠. 엄격한 심사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틀린 지문이 됐네요. 디귿은 합헌 판례이죠. 중앙등학교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지역, 동일 지역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인데 여러분들 자유형 사립고 고등학교 판례는 항상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는데 학교 법인의 기본권은 아무것도 침해되지 않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판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사립고 고등학교가 판례가 나왔지만 우리가 학교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게 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지문이다. 미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으로서 평등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틀렸던 지문이고, 비읍은 강제적 셧다운제인데 바로 합헌 판례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3개를 고르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안 넘어가니 왜 이렇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재헌법정주의 규율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 비교를 해야 된다. 2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나왔어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소급해서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13조랑 형벌부석 원칙이 위배되지 않지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다. 일단 1번부터가 맞는 지문이고, 3번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항들을 다 완벽하게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관의 도움이 있으면 된다. 이것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이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하고, 4번은 바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가 있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답을 1번으로 빨리 고를 수 있었습니다. 12번 적법절차 원칙인데, 우리 적법절차 원칙은 제9차 개정헌법이 맞죠. 부의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8차 때 최초로 규정이 됐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니은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맞는 지문이겠고요. 디귿 탄핵소추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리을인데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하루 종일 소환했다. 판례이죠. 그래서 검사가 이런 수감자를 하루 종일 소환했다. 판례인데 피고인 측이 제대로 뭐 할 수 없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미음인데요. 위헌 키워드가 보여요.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를 규정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은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산입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고요. 맞는 지문이다. 비읍인데 판례에 파란색으로 할 수 있죠. 합헌 키워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시키는 건데 이건 적법절차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다. 13번. 자, 개인정보 재결정권의 취재 포인트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독자적인 기본권 맞다. 헌법 제10조랑 17조에 의해서 보장된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인데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우리가 네 번째 줄을 읽어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사생활 영역에서 형성된 자유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 디귿. 자,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죠, 여러분들. 변호인 아닌 사람을 접견, 노견, 파일을 했다. 이것이 헌법 위배되지 않는 합헌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리을. 위험 키워드가 보로 보이죠. 범죄,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깔아놨는데 진짜 위험 키워드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등록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미음인데요. 바로 위험 키워드로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털린 사람들의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를 하죠. 비읍도 형제 자매에게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오잉? 답이 없나요, 여러분들?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쩐지 답이 없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게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겠죠. 휴, 그래서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14번의 기억 보겠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양심이 아니다. 맞고, 니은.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어떠한 종교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책에 기초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지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이기만 하면 된다. 디귿.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내용이나 대상, 동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 없고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상식의 근거에서만 양심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심의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리을. 양심은 내면의 영역인 건 맞죠?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신념이 확고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죠. 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자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심 같은 경우에는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지를 우리가 주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을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준법소약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죠. 준법소약은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비읍.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데 양심 형성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기본권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1개, 2개, 그 다음에 3개를 골라야 돼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기억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쓸데없는 학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집회이기에서는 2인설이 있고 3인설이 있죠. 근데 우리는 2인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2명이 모여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인데 집회 장소로부터 귀가를 방해하거나 참가자에 대한 검무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해서 집회 장소에 접근을 방해하는 등 집회와 관련해서 제3자나 참가자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허용될 수 없으니까 틀린 질문이고, 디귿. 집회 자유에 있어서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지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행위나 불법행위 등은 제재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리을. 5기 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어쨌든 헌법 위배되지 않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미음도 위헌 키워드가 보이죠.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했을 때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가 됩니다.
16번 재판 청구권인데 기억이죠. 여러분들 위헌 키워드가 보이나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률시민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판단을 우리가 법관한테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니은은 사법보좌관 판례이죠. 이것은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차피 법관한테 우리가 불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인데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냐하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을 우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이고 미음인데 자, 위헌 키워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판례이죠. 요거를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례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미음인데요. 우리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런 것들도 출제 포인트지만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이 된다. 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1번이 바로 틀려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지만 직접 그 돈을 내놔라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한다거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빼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이게 인정이 되면 저는 수학을 빼달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3번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인데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하나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운영 지원비를 걷어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이런 걸로 쓰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판례이죠. 그래서 맞는 판례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죠. 기억 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혹시 장애인이 나온다면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의 권리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최저임금제 시행 규정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다. 니은은 뭐 맞는 지문이죠. 전체적으로 맞다. 디귿은 자주 나오는 판례이죠.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리을 여러분들 최저임금 규정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냐라고 하면은 돼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도출돼 있냐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얼마인지는 직접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돼요. 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인데 우리가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봉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이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32조 6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비읍은 위헌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6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1개, 그 다음에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19번인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근로3권인데요. 우리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띠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우리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33조 1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33조 1항에서는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지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33조 1항에서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되는 것이지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극적 단결권이 근데 기본권이긴 합니다. 헌법 제10조랑 헌법 제21조로부터 인정되는 기본권이긴 하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극적 단결권이 우리 33조 1항에 포함이 되는가? 틀린 지문이죠.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결결권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지문이고요. 미음, 위헌 키워드죠. 청원경찰인데 우리가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일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상권을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비읍인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 이러한 근로상권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니까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있죠? 네, 그래서 우리 20번, 1번은 바로 보고 있는데 호주제, 바로 헌법 제36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우리가 이번에 친생 부인의 소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비교했을 때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인 판례가 있었으니까, 헌법 불합치 판례가 있었으니까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인데요. 자, 바로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혼에 대해서 취소 청구권자로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중혼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식들이 어른들 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꼰대 같은 법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위헌 판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4번은 비슷한 판례지만 자, 중혼을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도 우리가 취소 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중혼은 자기들끼리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취소 사유로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중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싫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아니면 소멸 사유를 규정을 안 해놨어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이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15회차와 18회차의 해설 강의가 남았는데 그때쯤을 촬영하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업로드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꼭 채워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